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인근에서 어르신들을 태우고 달리던 전세버스가 뒤집혔습니다. 앞바퀴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커브를 돌다 쓰러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18명이 다쳤지만 승객들이 모두 메고 있었던 안전벨트가 생명줄이 된 건데요. 이 밖에 화물차 2대가 추락하는가 하면 마을버스 충돌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45인승 전세버스가 커브길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버스 한쪽 면 유리창은 완전히 부서져 있고 버스와 충돌한 표지판은 나뒹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9분쯤 당진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버스입니다. 지금 앞바퀴를 보시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타이어가 터져 있습니다. 버스 기사도 운행 도중 앞바퀴에 이상을 느껴 점검을 위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대로 쏠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확인차 이쪽으로 이제 나와서 넓은 데다 대놓고 확인을 하려고. 사고가 난 버스는 부여에서 60에서 80대 불자 24명을 태우고 경북 영주 구석사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좀 어지러우신지 누워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안전하게 이쪽에 올라오셔서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고령이었지만 70대 남성 이모 씨 등 18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새벽 2시 53분쯤 천안시 동남구 북면의 한 다리에선 15톤 화물차 2대가 충돌해 이 중 한 대가 5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추락한 화물차 운전자 44살 오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오전 8시 50분쯤 부여군 충화면의 한 교차로에서도 마을버스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승객과 화물차 운전자 7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13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오르면서 후보들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가 충청인데요.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 허태정, 이장우 두 대전시장 후보들은 성과론과 무능론을 주장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구청장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 첫날의 문을 열었습니다. 허 후보는 2호선 트램과 대전 의료원 건립 등 민선 5, 6기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11개의 정부 예타 사업을 통과시킨 성과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민주당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11개가 4년 동안에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어 유성구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유성 장터를 찾은 이 후보는 지난 대전시정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4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전의 미래를 바꿀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사진의 책상 위에 숨는 시장 바꿔주실 거죠? 대전 시민의 이익이 침해되는데도 책상 위에 숨는 시장 바꿔주실 거죠? 장외 여론전도 치열했습니다. 이 후보가 도시개발 공약을 발표하면서 허 후보 재임 시절 관저지구 학교부지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대전에 전세살이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장우 후보와 서철모 서구청장 후보 등이 서울에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고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 역시 세종과 경기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전에는 집 한 채 없이 전세로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역대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대전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대전시장 후보들의 공방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세종시장 선거전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인 만큼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들은 현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세종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수성이냐 교체냐를 놓고 뜨거운 혈전을 펼칩니다.
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아침 인사를 한 뒤 캠프 개소식을 열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선 지방선거의 승리가 절실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은 우리 당이 공약을 했고 우리 당이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왔고 지켜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주당만이 제대로 된 행정수도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도 선거 운동원들이 대거 나선 가운데 표심 잡기에 나섰으며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자족기능 확충을 이뤄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행정수도의 가장 중요한 게 자족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앞으로는 미래전략 중심 도시로 키워나가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수도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뜨거운 선거운동 열기만큼 주요 현안을 놓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교통 여건과 수요 변화로 세종역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재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KTX 세종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실현이 어려운 만큼 일단 기존 조치원역에 KTX를 정차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문제도 이춘희 후보는 신경제 3대 산업을, 최민호 후보는 미래전략 중심 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이스 산업 그리고 우리의 미디어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 산업 그리고 공연 등 문화예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교육 특례 그리고 행정적 특례를 통해서 7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세종시장 선거는 TJB 조사를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초박빙 접전 양상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세종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충남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경기와 함께 전국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죠. 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비롯한 수뇌부가 공식 선거 첫 일정을 천안에서 시작하며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가 코로나로 격리 중이지만 랜선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자정을 알리며 공식 선거전에 막이 오르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천안의 번화가인 불당동 젊은매 거리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곳곳을 누비며 청년층들과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며 충남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전의 첫 출발지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충남으로 삼아 공을 들였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비롯해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오전 일찍부터 아산 현충사에 직결해 대규모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완전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2월 1일 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승리를 하는 것이 완전한 정권 교체다. 더불어민주당도 천안과 아산 합동유세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남 선거의 간판격인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가 코로나로 사흘째 격리돼 있어 비장한 마음으로 각오를 다졌고 양 후보의 배우자인 남윤자 여사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양승조 후보는 박빙의 승부임을 감안해 랜선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약 발표를 하며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건 사실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양 후보는 오는 23일까지 격리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비대면이지만 온라인 유세는 물론 기자 간담회, 공약 발표 등 영상 선거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남지사 선거는 여론조사 때마다 양승조 후보와 김태흠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계속 1, 2위가 뒤바뀔 정도로 혼전 양상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공식 선거 전 13일간 여야는 중앙당 차원의 총력 지원 등 한치의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나 건물이나 외벽에 대전 770곳, 세종 367곳, 충남 3219곳 등 모두 4356곳에 부착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며 내용 중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찍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저녁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세종집무실법은 입법화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고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으며 이달 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입법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3개가 직접돼 있고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11개 상임위 이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세종시는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완만한 감소세 속에 전날보다 100여 명 감소한 2,690명 발생했습니다. 대전의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70여 명 감소한 950명이었고 충남은 어제보다 비슷한 1,471명, 세종은 269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다소 늘어 대전이 6명, 충남 1명 추가됐습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미국과 함께한 독립운동 특별기획전이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엔 한국 광복군이 CIA 전신인 미국 전략사무국과 훈련한 사진이 처음 공개되며 당시 사용한 총기와 승전기원 배지 등 관련 자료 60여 점이 선보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번 전시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일제 침략에 대항해 싸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자원봉사자에게 지인인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수행과 명함배부, SNS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현금 50만 원과 2만여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달 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 3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 후보자 B씨와 정당 관계자 C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선관인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점에 재료 공급을 끊었다는 이유로 축산물 가공업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선 순대를 만들기 위한 재료 공급 거래를 중단했다며 지난 4일 50대 축산물 가공업자를 찾아가 10여 분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순댓국밥 음식점주 4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폭행 당시 A씨와 함께 현장에 찾아온 2명에 대해서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제16회 서천 자연산 광어 도미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개막이 열린 지 14일과 15일 이틀간 모두 2만 5천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고 어제까지 닷새간 모두 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서천 자연산 광어 도미축제는 자연산 대광어와 도미를 소재로 다양한 체험과 염가 판매가 진행 중으로 서면 마량포구 일원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